8시 55분 42초 지나갑니다. 오늘 장 이제 4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간밤 위중치 강보합권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도 보폭을 맞추는 듯한 현재 동시효과 구간의 모습인데요. 양시장 0.4% 고르게 상승 출발 대기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 똑같은 멘트를 드렸습니다. 동시효과 구간대 양시장은 거의 비슷하게 출발을 해서 장중의 흐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였죠. 오늘도 비슷하게 출발해서 장중에 과연 어떤 쪽으로 조금 더 자금이 몰릴지, 어떤 쪽에서 주도권을 잡아갈지 이런 부분도 또 장중에 체크해야 될 숙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거래소는 0.37% 플러스로 집계가 되면서 2,570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분위기 괜찮죠. 오늘까지 오르면 4거래일 연속 월화수목 4거래일째 오름세 나타내게 되는데요. 현재는 청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예상지수도 0.39% 비슷하게 오르죠. 927.41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이 956포인트 정도입니다. 부지런히 이번 달 중반부터 반등 움직임 꾸준히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최근 들어서 중소형주들로 매기를 많이 좀 뺏기면서 대형주들이 다소 좀 잠잠하게 흐름을 가져가는데요. 오늘도 출발에 단연 돋보이는 이렇다 할 종목은 일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이 좀 더 많고요. 유가증권 시장 시총 톱10 가운데서 10종목 한 6종목 정도 상승을 켜고 있고 반도체 괜찮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기술주 흐름 좋죠. 엔비디아도 좋고 간밤에 애플이 또 다우 30개 종목 가운데 가장 강한 움직임 나타내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강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근래 들어 탄력이 좋죠. 오늘 장에서도 2% 가깝게 오르면서 12만 1,500원권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힙이 엇갈리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 쪽은 플러스, 그리고 삼성 SDI는 마이너스, 포스코 홀딩스 보합에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2차전지 종목군들은 다소 좀 엇갈리는 움직임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주들도 눈치를 보는 움직임이 역력하네요. 2% 이상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이 없습니다. 1% 안팎의 제한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강보합권 출발 대기합니다. LNF는 어제도 급락을 하더니 오늘도 바닥을 잡지 못하네요. 출발선마저도 다른 종목군들보다 훨씬 더 뒤에 있습니다. 0.68% 마이너스권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종목군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몇 개의 키워드를 보자면은 자율주행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흑연 키워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한 종목군들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쪽 뉴스에서도 오늘은 이 2차전지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실리콘 음극재, 전고체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와 좀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지고 오르는 종목으로는 라닉스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 장에서도 상한가 예상되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라닉스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어제 상한가 대열에 합류했는데 진짜는 라닉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오늘은 상한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11%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추천도 나왔던 모트렉스는 약 4% 정도의 오름세 대기하면서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자율주행 쪽으로는 매기 연속성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흑연 관련된 종목으로는요. 정부에서 흑연 국산화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상보 18%, 크리스탈 신소재 14% 정도 강한 오름세 나타내고요. 또 흑연 하면은 또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뉴스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또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장은 원래 월말 월초에 체크해볼 만한 게 상당히 많죠. 중국의 경기가 어떤지 볼 수 있는 경제지표 나옵니다. PMI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8시 구간대 7월의 산업생산, 소비, 투자 이렇게 세 가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셋 다 안 좋았습니다. 확실히 7월에는 경기가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숫자로 확인되면서 세 가지 모두 그러니까 트리플 감소 이렇겠다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장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겠습니다. 김윤아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선 그래도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그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하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도 상승하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시면 0.11%가량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563포인트 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23% 상승 중에 있고요. 92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의 수급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 매도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5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100억 원가량 매도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거래소에서도 367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기록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1억 원가량 포착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24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서도 저가 매수세 기록하면서 259억 원 매수하는 중입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살펴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은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험 섹터가 0.56% 상승 중에 있고요. 금융업 섹터도 0.36%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험 그리고 이런 금융 섹터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의약품 섹터가 0.31%, 의료정밀 섹터가 0.44%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학 섹터가 0.27%로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보합권 수준을 나타내주면서 화학 섹터도 이렇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시면 철강 금속 섹터 0.45%로 밀려나는 흐름이고요. 전기가스업도 0.32%, 비금속 광물도 0.23%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섹터, 섬유의복 섹터, 통신, 그리고 운수창고 섹터까지도 약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거래소 살펴보시면 반도체 투톱은 또 한 번 엇갈리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상승불 켜내며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고 SK하이닉스가 1% 넘는 탄력을 받아 나갑니다. SK하이닉스가 1.42% 강세로 출발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2차전지 셋업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셋업체들 살펴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이 0.36% 밀려나는 반면에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 SDI가 0.33%, LG화학이 0.17%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도 오늘은 잠잠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보합권에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0.22%로 소폭 밀려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완성차 기업들도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대차가 0.37% 밀려나는 반면에 기아는 0.25%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0.43%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 섹터 살펴보시면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다 보합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고 조금은 잠잠한 흐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도 엇갈리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0.08% 소폭 오르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 BM은 추가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결국에는 하락하며 장을 마쳤는데 오늘도 0.31% 밀려나면서 32만 3,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LNF도 0.68% 추가적인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포스코 DX가 0.62%로 상승불 켜낸 상황이고요. 포스코 DX는 4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제약이 0.28% 강보합권 수준 내에서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0.44% 상승불 켜내면서 45,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소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HPSP가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리노공업은 0.83% 하락하면서 어제는 반도체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됐다면 오늘은 다소 잠잠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JYP 엔터테인먼트가 0.17% 밀려나는 가운데 SM이 0.29% 상승하면서 혼조스러운 양상이 전반적인 섹터 내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개별 종목장입니다. 양쪽 지수는 방향성 없이 강보합권 정도에서 버티기 들어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종목도 여러 가지 뉴스에 상당히 좀 반응이 나타나면서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 몇 가지 키워드 있습니다. 2차전지를 좀 쪼개서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전고체 쪽,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수화학을 중심으로 한 전고체 쪽 시세 나오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 전기차 충전소 예산은 늘었다. 보조금 예산은 줄었는데 충전소는 더 많이 만들 거다라는 소식에 움직이는 충전 쪽,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와 흑연 관련된 종목군들 모멘텀 나오면서 오늘장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던 디지털 교과서 쪽, 이쪽도 여전히 시세 연속성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비만치료제,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죠. 이 비만치료제 쪽에 묶이는 종목군들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어제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던 자율주행 모멘텀을 가진 종목도 오늘 장 초반까지도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징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오늘은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 그리고 흑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우선은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대주전자재료도 3%대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KBG 같은 경우에도 16% 넘게 오르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애경케미칼도 오르고 있고요. 나노신소재 같은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살펴보시면 크리스탈 신소재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주면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이쪽으로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실리콘 음극재가 상용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이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 음극재는 최근 이 2차전지 소재 종목 내에서도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소재가 바로 음극재인데 전기차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 음극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쓰이고 있는 흑연 음극재의 경우에는 충전기 종류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지만 여기에 실리콘, 흑연 대신에 실리콘을 첨가할 경우에는 5분까지 이 충전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또 주행거리까지도 대폭으로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실리콘 음극재 시장 자체가 올해에는 10조 원 규모지만 2030년까지는 30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 살펴보셔야겠고요. 또 흑연도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를 비롯해서 상보와 태경 BK 이러한 종목들도 함께 동반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소재 내에서도 정책과 관련되는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2차전지 상당히 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리콘 음극재 내년쯤에는 상용화가 될 것이다. 그동안에는
좋은 건 알겠는데 워낙에 좀 부작용이라든지 폭발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핸들링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직은 상용화에 좀 미진한 상황인데요. 내년 하반기쯤에는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반영되는 종목군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리콘 음극재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아직 시간이 좀 남기는 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결국엔 음극재 시장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충전 시간 속도를 줄여준다던가 주행 거리를 늘려준다는 게 그게 지금 핵심인데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살 때 아무래도 좀 망설여지는 게 그 두 가지 요소였잖아요. 그 두 가지 요소가 빨리 개선이 되면은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10% 정도에서 글로벌 침투율을 얘기하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예상보다는 빨리 늘어나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간에 나오는 얘기는 예상보다 더 침투율이 더 한 40~50%까지 가는 거는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보조금도 조금 이제 축소가 되고 하면서 전기차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역시 이 시장이 저는 양극재 시장은 당연히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그러면은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이 음극재 시장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본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쪽에 개선이 빨리 일어나야지 결국에는 전기차 보급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뭐 이쪽 시장이 유망하다. 뭐 오늘 대주전자재료도 뭐 한 7% 넘게 상승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음극재 기업들 뭐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다음에 뭐 나노 신소재도 뭐 그쪽으로 같이 좀 엮일 수 있다. 이쪽으로 같이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쪽 그 비전에 있어서는 또 확실히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흑연도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서 국산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여기에 상보가 갭상승 출발했는데 양봉이 될지 음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반응이 나타났던 종목군이어서요. 상보,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종목군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갭상승에서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이렇게 갭으로 상승분을 반납을 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으로 계속해서 아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 흑연을 국산화하는 것이 관련된 기업의 수혜인가 이게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수혜죠. 당연히 수혜인데 오늘 일단 뭐 관련주들 뭐 상보, 크리스탈 신소재는 일단 예전에 뭐 좀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잊혀졌다가 최근에 또 뭐 이쪽 같이 엮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추진이잖아요. 성공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직까지는 테마가 아닌가. 지금 뭐 시장에서 계속 테마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단기 매매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오늘 상한가 가면 또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 일단은 단기 매매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수혜인 이유가요. 흑연이 100% 지금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나라에서 국산화를 하면은 지금 관련된 기업들은 흑연 조달이 조금 더 원활히 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원가가 좀 더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도 보셔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2차원지 관련해서 계속 뉴스 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테마도 움직임 나타냅니다. 충전기가 많아질 거라고 하죠. 디스플레이텍 먼저 살펴보시면은 윗꼬리가 여기는 좀 금방 형성이 됩니다. 에너지가 2차원지 관련된 오늘 뉴스를 가진 종목군들 내에도 쭉쭉 뻗어나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탄력이 금방 둔화되는 종목도 있는데 디스플레이텍 윗꼬리 달리면서 현재는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휴맥스 쪽 보겠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이 종목도 고르게 6% 정도의 상승 탄력, 휴맥스는 한 1% 정도만 오름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뭐 30년까지도 계속해서 늘릴 거라고 하는데 주가 탄력은 예전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충전소로 늘려야지 인프라 구축이 빨리 돼야지 이제 전기차를 더 많이 팔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잖아요. 뭐 그렇다 보면은 계속 유망한데 저는 뭐 한 번에 나왔던 재료는 아니고 계속 이제 나오는 추가적으로 잊혀질 만한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은 시장에서는 항상 이제 새로운 걸 갈망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별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신선하지가 않다. 뭐 좀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뭐 휴맥스 홀딩스 디스플레이텍, SK 네트워크스. 저는 SK 네트워크스가 뭐 이게 차트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주유소들을 그 전기차 충전소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인프라는 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SK 네트워크스가 뭐 지금 굉장히 그것 때문에 뭐 핫하게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는데
추세는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대형주다 보니까 거래도 활발하고 트레이딩 관점에도 괜찮고 저는 휴맥스 홀딩스 디스플레이트 맨날 윗꼬리가 달리는데 불안하니까 차라리 이런 쪽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에는 비만 치료제 많이들 보셨을 테고요. 오늘 장에서는 마리화나 이쪽, 마약 쪽, 대마 이쪽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은 일부 합법화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머리지 있는데요. 이 종목이 지금은 두 자릿수 정도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죠. 에머리지 현재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에머리지가 10%네요. 10%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장 초반엔 18% 정도까지 강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바이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18%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화일약품은 또 일부 이런 정신과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좀 접점이 있는 종목인데 화일약품 보시면은 한 6%, 7% 게다가 거래 실리면서 호가가 빠르게 바뀌는 지금 활발한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오성첨단 소재라든지 사실 평소에 자주 보시는 종목군은 아닐 거예요. 이 기회에 한번 그룹핑을 해보시죠. 미국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 나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가 처음은 아닌데 이번 상황에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저렇게 이제 분류가 하향으로 공고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마약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본다면은 치료제로서 접근도 이제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더 늘어나니까 기업들로서는 관련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대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저런 뉴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대마를 마약으로 취급하지 않는 국가들도 상당수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파급력은 좀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냥 저는 단기 대응하겠습니다. 저라면은. 다소 신중하게 네. 또 전략을 주시네요. 그래서 짧게만 보자. 아직 확신을 갖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제약바이오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렉나자 쪽에 뉴스 있나요? 유한양의 뉴스가 있네요. 폐암약 렉나자 건보 진입 첫 관문에 통과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첫 관문을 좀 통과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사용이 좀 확대가 되고 처방이 확대되고 그렇겠죠. 그러면 렉나자 보면 오스코텍도 같이 묶어서 봐야죠. 장중에 7%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다가 지금 오스코텍은 탄력이 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특징으로 보이고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는 렉나자 만드는 유한양행이 3.58% 오르면서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제는 비만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호재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움직이는 종목 좀 보시면은요. 지금 케어젠 하면 저는 여인수 전문가님 생각이 나던데 케어젠 오늘 8% 정도의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곳곳에서 메지온도 강한데요. 메지온도 8% 정도의 급등. 메지온이 지금 신고가 영역에 거의 다 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이렇게 급등하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산발적이어서 딱 비만이다, 당뇨다 이렇게 묻기가 힘든 것 같긴 해요. 네, 오늘은 일단 그러네요. 오늘은 일단 그렇고 케어제는 굳이 제약바이오로 봐야 되느냐 그런 조금 저는 그렇고 워낙 실적이 네. 잘 나오는 회사이고 최근에 액면 분할했고 대표도 계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거는 자신이 있다 그런 건 의미겠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는 좀 산발적으로 개별 이슈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앞으로 다 간다기보다는 산발적으로 별개적인 뉴스 그런 쪽에 영향을 받을 거고 좀 계속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을 같이 한번 그런 관련주들은 눈여겨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한 이 자율주행입니다. 하지만 어제 에너지를 많이 쏟았으니까 오늘장 그만큼을 기대하는 건 무리겠죠. 라닉스입니다. 1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종목도 비슷하게 4% 정도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라닉스는 14%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4%입니다. 모트렉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2% 정도의 상승세. 시세는 이어지고는 있는데 에너지는 조금은 좀 떨어진 모습이네요. 자율주행 쪽의 대응 좀 짧게 보면은 지금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쉬었다가 다시 갈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이세요? 아주 단타로 보면은 그런데 나와야 되는 거는 맞는데 네. 저는 이게 지금 자율주행이 뭐 미래에는 굉장히 좀 유명한 산업이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에는 좀 일단 브레이크는 걸린 모습이잖아요. 뭐 모트렉스를 비롯해서 뭐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다 이제 그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빠질 때는 단기적으로 또 한번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아직 고점이라고는 예단하기는 그렇다. 일단은 지금 설사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고점 테스트는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쪽을 어제는 후발 투자로 올릭스가 좀 부각됐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비만 치료제 하면은 이제는 펩트론이 거의 뭐 대장 완장을 차고 있는 상황인데 펩트론 보시면은 2% 정도 오르고 52주 신고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꾸준히 오릅니다. 펩트론 오늘도 좋고요. 오늘 장에서 또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인벤티지랩입니다. 현재 정적 VI 발동돼 있고요. 16%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릭스 같은 경우는 어제 워낙에 강해서 그런지 오늘은 제한적인 상승 탄력 정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계속 보자 이쪽 유망하다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또 일부에서는 산업으로 가야지 테마를 타게 돼서 변동성이 큰 것을 좀 지향하자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인지 단기 접근이 좀 더 좋은지 중장기적으로 모아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 분의 의견은 전체 제약바이오를 한데 묶어서 보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맞나요? 개별적으로 보지 말고. 이 비만 치료제 쪽이요. 비만 치료제 쪽 테마 타는 거 좀 나는 싫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러니까요. 네. 그냥 그건 뭐 따로 떼어내서 보지 말고 이제 전체를 보자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신약 개발 힘들잖아요. 네. 뭐 그거 계속 기댈 수도 없고 그리고 수익원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뭐 신약이 개발이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회사가 실적으로 증명해서 주가가 상승으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빨리 볼 수 있는 차라리 그냥 계속적으로 비만 치료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었는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기업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체 비만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 이 시장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뭐 제약 바이오 전체 복귀보다는 그냥 비만 치료제 쪽으로만 저는 요즘에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또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엊그제였죠. 어제가 아니라 그제 시세가 났었고요. 어제 쉬어가고 오늘 장에서는 또 많이 강하지는 않아도 몇몇 종목군들 시세를 냅니다. YBM넷입니다. 5%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비상교육도 1% 정도대. 유비온 현재 유비온도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왔던 뉴스들을 쭉 보면은 저출산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고 또 정부 쪽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괴리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어제도 또 발표가 됐는데 0.78에서 0.7로 또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네. 저출산이 심각하죠. 저는 올 상반기서부터 계속 이제 저출산 물어보면 저는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대답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비관적입니다. 뭐 개선될 여지는 아직 없어요. 지금 뭐 정부에서는 일단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연봉 상한을 1억 3천까지도 부부간에 좀 높여가지고 금리도 거의 뭐 한 1% 후반, 2% 초반, 뭐 그렇게 뭐 지금 혜택을 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어떤 특단의 우리나라 시스템의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저출산 관련 기업들이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저는 계속적으로
보지 말자. 그냥 그런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양 시장이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인가 봅니다. 지금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거래소 지수가 요지부동입니다. 현재 탄력 0.11%로 제한되는 반면 여러 가지 테마가 형성되면서 코스닥은 슬슬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0.53%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9월장 어떻게 보시는지도 간단하게만 좀 팁을 주세요. 네, 일단은 저는 지금 뭐 일단 오늘 8월 말이고 8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8월 시장 뭐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뭐 9월 초에 잠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저는 시장이 조금 강세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상승한 거를 어느 정도 지켜낼지, 그 이후의 시장은 만기일 이후의 시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고는 보고는 있는데, 지금 저는 박스 상단에 거의 다 왔다고 보고 있어요. 조금 더 갈 수는 있어요. 조금 더 간다면 한 2,500, 8, 90 정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까지는 거기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느냐. 지수 급락할 위험보다는 계속적으로 종목별, 그때까지는 다음 주 9월 14일 전까지는 종목별, 업종별 못 오른 거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뭐 전기차,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반도체 쪽 빠지면 계속 매수, 단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9월 중순에 있을 FOMC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팁까지 함께 해주셨네요. 그러면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